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관련된 책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것이 기존의 역사로부터 배운 지식과 통찰로도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예측 불가능한 무언가는 불안을 동반합니다. 겨우 한 세대 앞의 세대를 보고 배우며 사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이미 변화의 물결은 그 속도를 추월해 나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오늘도 책 한 스푼. 책소리TV 소리입니다. 일본의 오노 가츠모토라는 기자가 이 세계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 세계적인 석학들과 만나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그걸 문답 형식으로 엮어낸 것이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 초예측입니다. 저자는 진화생물학, 역사학, 경제학의 분야의 거장들을 취재했는데요. 이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각이 공통적으로 맞물린 키워드는 바로 인공지능과 격차였습니다. 오늘은 이 8명의 석학 중에서 유발 하라리, 제레드 다이아몬드, 그리고 닉 보스트롬 이 3명의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발 하라리는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전 세계의 지식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피엔스의 저자죠. 정치학, 경제학, 생물학, 또 심리학, 철학, 심지어 종교학까지 아우르는 분야 횡단적 연구를 통해 특정 연대나 지역 혹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연구를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입니다. 장대한 인류사를 따라가며 인류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본 사피엔스, 그리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내다본 호모데우스를 비롯해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등의 저서로 널리 알려진 학자죠. 유발 하라리와의 담론의 큰 틀은 인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라리 이야기의 핵심은 수십 년 안에 인류가 큰 3가지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핵전쟁, 기후변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AI의 등장으로 인한 무용계급의 출현 등이 그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전쟁이나 핵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에는 경제의 성격이 변했기 때문인데요. 과거 주요 자산이 되었던 가축, 곡식, 금광, 토지, 노예 이런 것들은 전쟁, 침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고 이러한 전리품이 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었잖아요. 즉 과거에는 물질 기반 경제였기 때문에 침략을 통해 이런 물질들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 전쟁의 의미였다고 본다면 최근 20-30년 사이에는 이 물질 기반 경제가 지식 기반 경제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지식 기반 경제의 무형 자산은 전쟁이나 침략을 통한 획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국을 위한 전쟁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핵무기의 파괴력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이 전 세계적인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면 핵무기로 인해 인류 전체가 파멸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핵전쟁이 가져오는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동적 억지력이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직접적으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리석음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므로 항상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전쟁 대신에 자리 잡은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해서는 현재 전 세계가 가진 인류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비하면 사소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가 인류에게 가져올 재앙에 대해서 걱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한편 하라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꽤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등장과 발전으로 인해 경제나 군사 시스템 전반에서 무용계급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인데요. 과거에는 인생을 배우는 기간과 또 배운 것을 사용해서 먹고 사는 기간으로 나눌 수 있었다면 이런 방식이 21세기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수명은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거나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간에게 주어질 일의 종류가 달라질 것이므로 인생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혁신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일 테고요. 무용계급에 속해진 사람들에게 일종의 기본소득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용계급의 출현과 같은 그런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 뿐입니다.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기르는 것 정도가 될까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의 연구 방식에 큰 영향을 준 총균세의 저자로 유명하죠. 이 책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문화인류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입니다. 또 다른 저서로는 문명의 붕괴와 어제까지의 세계 등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저명한 학자에게 주어진 질문의 핵심은 현대 문명은 지속할 수 있는가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인류가 이대로 가다가는 자원 고갈의 문제 혹은 그 문제로 인한 전쟁으로 인류의 문명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깜짝 놀란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인구 감소의 문제에 대해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인구의 감소가 국력의 감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상반된 입장인 거죠. 그 이유로 자원 부족이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 큰 위기가 될 것인데 인구의 감소는 자원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드는 생각은 인구 감소가 노동력 부족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잖아요. 이에 대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고령 인구의 증가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현재 일본이나 한국과 같이 고령 사회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에서는 정년퇴직 제도 같은 것들을 없애고 고령 인구를 노동시장의 자원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면 경영이나 관리 경험이 필요한 자리에는 고령자가 더 유용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사회 다양성을 이루면 창의와 혁신을 일으켜서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국가 간 빈부격차가 야기하는 세 가지 위협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신종 감염병의 확산, 또 테러리즘, 타국 이주의 가속화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선진국들은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대외 원조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개발도상국을 도와 국가 간 격차를 좁히는 것이 종국에는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위협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기자가 인공지능에 관해 대담을 나눈 닉 보스트롬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닉 보스트롬은 분석 철학, 물리학, 계산신경과학, 수리논리학 등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옥스퍼드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책 슈퍼 인텔리전스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닉 보스트롬과의 대담의 주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그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슈퍼 인텔리전스란 말 그대로 초지능인데요.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지능을 가진 기계가 출현할 것이라는 예측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널리 주목받고 있는 이슈입니다. 초지능이 도래하면 이 초지능을 인류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류의 존망이 갈릴 겁니다. 닉 보스트롬이 실시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통계에 따르면 강인공지능, 즉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지능을 보유한 그런 기계의 탄생 시점은 2040년까지가 50%, 2075년까지가 90%의 가능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초인공지능, 즉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기계지능의 도래 시점이 30년 내 가능성이 7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들의 예측 시기는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고 하네요. 초지능이 등장하면 인류의 운명은 그 초지능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할 것입니다. 보스트롬은 이것을 현재 고릴라의 운명이 고릴라 자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인류의 실존적 위험이라는 공포 속에서도 이러한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우리 삶에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더 인간이 하기 귀찮은 일, 또 하기 싫은 일, 또 하기 위험한 일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이 도맡아 하게 되는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미래를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인간이 완벽하게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인간이 그로 인해 모든 혜택을 누리고 더 이상 일하지 않고 편하게 쉬면서 살 수 있다는 가정이고요. 물론 이 경우에도 그 혜택 이면에는 인간이 더 이상 이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면 이 삶의 목적이나 의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좀 더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 인류가 인공지능에게 언제,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멸종당할지는 우리 지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공지능 개발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문제는 첫째, 인공지능을 우리 인류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해야 한다는 것. 둘째,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해주는 유토피아적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한 행복으로 치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 존재의 근원적 의미에 대한 깊은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큰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한 가지 더 한다면 인공지능이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필요한 제도나 구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책 한 스푼. 제가 소개한 주제 이외에도 다른 5명의 지성으로부터 100세 시대는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무엇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또 혐오와 갈등은 사회를 어떻게 분열시키는가, 핵 없는 동북아는 가능한가 등의 주제에 대한 해안이 담긴 예측을 엿볼 수 있는 책 초예측이었습니다. 저자인 오노 가츠모토가 언급했듯이 분야는 다르지만 여러 분야의 석학들은 결국 인류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인공지능과 격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예측들이 우리에게 혹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문가들의 견해를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인류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예측만으로는 의미가 없죠. 그것이 가져올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몫일 겁니다. 책소리TV였습니다. 오늘도 책 한 스푼 하세요.